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또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또 우리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저는 개인적으로 장유진 캐스터의 지금 머리색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밝게 또 칭찬하는 말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출근하시면서 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비 소식에 이어서 오늘은 또 날씨가 약간 그 진눈깨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내리면서 좀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밤에 뉴욕 증시 굉장히 따뜻한 흐름 가져갔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에도 조금 이런 흐름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우리 섹터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맵을 통해서 상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사실 제 머리색만큼이나 좀 맵이 예뻤어야 되는데 네. 조금은 아쉬운 흐름들이 현재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강한 섹터는 존재했는데요. 현재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 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살펴보시면 지금 기초소재 섹터가 최상위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기초소재 평균 1% 넘는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여기에 기술주와 에너지까지도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반면 현재 아래에 살펴보시면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임의 소비재까지 전반적으로 소비재와 유틸리티는 조금 약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6개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보합권을 제외해서 5개의 섹터는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섹터별 흐름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초 소재가 많이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어제 또 새벽장이었죠. 선물 시장에서 또 구리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을 이뤄냈고요. 금 가격은 소폭만 오르고 마감이 됐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살펴볼 섹터 어디가 있을까요? 네, 현재 기초 소재 살펴보시면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리 가격에 의해서 프리포트 맥모란이 굉장히 강세를 좀 가져갔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 현재 살펴보시면 6% 넘게 네. 탄력받는 그런 강한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정규장 거래 39달러 선에 맞췄습니다. 거의 계속해서 구리 가격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 추이를 추종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또 원자재 섹터에서 네.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 인프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시면요. 네. 이 미국 하원에서 투자 법안이 가결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게 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효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상원에선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인프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게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원자재 섹터 중에서 특히 약간 건축 자재 관련 종목들이 어제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네. 현재 지금 벌칸 머티리얼즈랑 마틴 마리에타 이쪽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VMC라는 VMC. 티커를 네. 가진 벌칸 머티리얼즈 살펴보시면요. 5% 가까이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싱그러운 초록불 켜내면서 20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마틴 마리에타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틴 마리에타는 저는 처음 보는 종목인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역시 건축 자재, 어떤 골재 이런 관련들 종목인데요. 네. 현재 살펴보시면 3% 넘게 탄력받으면서 역시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철강 관련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유코까지도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네. 네, 뉴코 살펴보시면 역시 3% 넘게 탄력받으면서 116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초 소재 관련한 섹터 그리고 종목들 함께 흐름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 프리포트 맥모란 이렇게 올라가고 구리 선물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경우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죠. 풍산, 이구산업 이런 구리 관련 종목들, 관련주들 올라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랫동안 물려 계셨거나 혹은 새로 진입 노리시는 분들 함께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조금 널뛰고 있는 만큼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조금 더 추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살펴볼 종목 디어일 것 같은데요. 왠지 눈에 확 띄네요. 맞습니다. 디어랑 캐터필러도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안이 통과되면서 건설 자재뿐만 아니라 건설 장비 관련 업체들도 활력을 좀 띄었는데요. 우선 디어 살펴보시면 1% 넘게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중장비 생산 업체가 아무래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디어는 36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캐터필러가 좀 더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4% 넘게 오름세를 가져가며 214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캐터필러 관련해서 베어드가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290달러로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디어와 캐터필러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딱 우리 녹색 옷을 입은 색깔과 좀 비슷하게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뉴욕 증시 이렇게 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포트폴리오를 뉴욕 증시 또 서학개미 분들 이렇게 담으신 분들
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가는 거는 뉴욕 증시만인 것 같고 우리 국내 증시는 계속 가는 종목들만 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장세인데요. 이렇게 오늘 또 장연구소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살펴볼 종목 아무래도 우리 섹터별로 그 간밤에 또 유가가 올랐잖아요. 네, 유가 관련주 어땠나요? 맞습니다. 지금 에너지 섹터도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밤에 세 번째로 강한 섹터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또 인프란 그리고 아람코에서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에너지 섹터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섹터는 간밤에 장중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지금 더 강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대번에너지랑 마라톤오일이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싱그러운 초록불 켜냈습니다. 대번에너지는 1%대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마라톤오일 살펴보시면요.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가면서 1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장주들 역시 종가는 조금 소폭의 오름세만을 기록했지만 장중에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엑슨모빌도 1.08% 오름세 속에 65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역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쉐브론도 살펴보시면요. 쉐브론도 종가는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갔지만 장중에 좀 더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정규장 종가는 115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 관련주들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또 여기서도 유가 관련주들, 뭐 에너지 관련주들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얼마나 또 큰 변동성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수익을 그때그때 정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를 할 때마다 좀 세가 붙는다는 점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해서 환율까지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어서 계속해서 인프라 관련된 종목인데요. 네. 현재 지금 투자자들이 인프라 수혜주 찾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여기에 현재 맵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간밤에 급등했던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소가 앞으로 인프라 통과에 이 충전망을 구축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된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는 좀 주행 거리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네. 전기차를 장거리로 운행할 수 있게끔 고속도로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전망된다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블링크 차징이라는 종목인데요. BLNK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무려 24% 급등세 탄력 받으면서 정규장 거래는 39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차지 포인트라는 종목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블링크 차징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11%대나 강한 흐름 가져가면서 2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지금 정말 투자자들 수혜주 찾기에 바쁜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뭐 관련 종목들이 함께 강세를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전기차가 대세다 보니까 뭐 충전소 관련주들 이쪽에 관심 가져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쪽에서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들 아무래도 간밤에 이슈가 가장 많았던 테슬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테슬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 자동차주 완전히 엇갈린 흐름 가져갔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정말 폭락을 했는데요. 5% 가까이 내림세 기록하면서 1,16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자세히 전해주신 이런 일론 머스크의 트윗, 이런 투표, 주식 매각에 결국은 찬성하는 유저들이 많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세를 가져갔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다른 소식도 상황에도 있죠. 맞습니다. 제프리스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관련된 분석인데요. 특히 다른 자동차 기업들, 뭐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가 함께 전기차 시장에 돌입하면서 아무래도 그 전에 내연기관 차에는 조금 더 소홀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게 조금 약세로 작용할 수 있다. 테슬라에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분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기존의 목표 주가는 950달러였는데요. 네. 이번에 1,400달러로 대폭 상향하면서 월가에서의 최고 목표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거의 50% 가까이 상향을 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폭으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진입 시점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조금 반신반의인 게 또 우리 리비안이 상장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리비안도 상장을 앞두고 있고 또 전기차 어떻게 또
경쟁 구도로 가져갈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주가까지 확인해봤는데 우리 또 다른 자동차 관련주도 어떤 흐름 가져갔을까요? 네, 제너럴 모터스 먼저 살펴보시면요. 1%대의 상승불 켜내면서 59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현재 지금 국내와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네. 스티븐 키퍼 부사장이 어제부터 4박 5일간의 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한국 GM이 올해에는 조금 노조 이런 타협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편이었습니다. 작년에 네. 비해서는 조금 순탄하게 흘러가는 흐름이었는데요. 대신 노조가 이번에 부사장의 어떤 임원진의 방문을 요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지금 이 방문이 이루어진 건데 현재 지금 한국 GM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또한 전기차 물량을 배정받지 못했는데 이번 방한 일정을 통해서 전기차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을지 이 점이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로 현재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GM 예전에 제 클라이언트이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네요. 네, 한국 GM에 대한 소식까지 또 확인을 함께 해봤습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주가 확인해봤고요. 우리 포드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자동차 3대 자동차주 중에서는 포드가 가장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4%대 싱그러운 초록불 켜내면서 20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 마쳤는데요. 현재 지금 2001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2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이 좀 환호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포드가 계속해서 강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드까지 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간밤에 또 우리 또 증시를 이끌고 간 뉴욕 증시를 이끌고 간 네, 섹터 한다고 그러면은 테크놀로지 기술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장주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크게 상승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네, 상승폭이 좀 적어졌습니다. 함께 애플 가격과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현재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애플은 간밤에 소폭의 내림세 기록하면서 15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28% 오름세 속에 33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에 기술주가 두 번째로 강한 흐름을 가져간 섹터였지만 이런 대형주보다는 반도체주가 네. 조금 더 웃는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현재 지금 엔비디아와 AMD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현재 반도체주는 약간 메타버스 테마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계속 올랐었는데 오늘 또 올랐네요. 맞습니다. 현재 AMD 살펴보시면요. 좀 호재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이죠. 네. 데이터 센터에서 AMD 칩을 사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역시 메타버스, 향후 이런 신사업과 관련된 소식이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성장세를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 넘게 강세 받으면서 150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엔비디아도 3%대 강세 기록하면서 싱그러운 초록불 켜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10월 말 들어서 거의 하루 이틀 이렇게 제외하고는 막 6거래일씩, 7거래일씩 이렇게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종가가 30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월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 이 선들을 모두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엔비디아도 메타버스 플랫폼인 옴니버스 소식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와 AMD 주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간밤에 또 목표 주가를 상향한 종목이 하나 더 있죠? 맞습니다. 포티넷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네. 우선 3% 가까운 오름세 기록하면서 351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 포티넷에 대해서는 도이체방크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요. 우선 견고한 사이버 보안 수요에 이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목표 주가는 기존에는 293달러 선이었는데 이번에는 320달러로 상향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티넷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간밤에 또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국채 가격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함께 또 금융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금융 섹터 어땠나요?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간 금융 섹터였습니다. 여기에 뭐 주요 은행주 그리고 크레딧 서비스까지 함께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아무래도 좀 간밤에는 어떤 연준에서 나온 발언들도 조금 여러 가지 주목해야 할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내년
내년 말까지 2차례 정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간밤에 3% 넘게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현재 주요 은행주들의 주가 확인해 보시면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소폭의 오름세 가져가면서 각각 0.6% 그리고 0.79%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금 웰스파고까지 옆에 함께 살펴보시면요. 역시 0.85% 오름세, 1% 미만의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반면 시티그룹이 현재 지금 싱그러운 초록불 들어와 있는데요. 2% 넘게 강세 가져가면서 6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시티그룹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좀 지켜보셔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금융 부문의 서비스를 철수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현재 현재 지금 시티그룹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경쟁력이 조금 낮은 이런 사업 부문은 앞으로 좀 철수를 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밝힌 상황입니다. 간밤에는 이게 어떤 구조조정과 같은 그런 효과로 발효하면서 조금은 강세를 가져갔는데요. 현재 지금 이 철수 비용이 앞으로 좀 크게 들어갈 전망입니다. 네. 현재 이 철수 비용으로는 약 12억에서 15억 달러, 굉장히 우리 돈으로는 거의 1조 4천억 원 정도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앞으로 이 시티그룹이 철수 비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장유진 캐스터 굉장히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융주까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요청하신 게 있어서 우리 레스토랑 섹터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 섹터 리오프닝주 관련해서도 좀 흐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좋은 흐름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오름세를 가져갔던 리오프닝주가 전반적으로 이번 장에서는 조금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섹터에 조금 흐름이 몰린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우선 스타벅스 살펴보시면 1%대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레스토랑 섹터도 소폭의 내림세를 가져갔는데요. 맥도날드도 0.63% 약세 흐름 속에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현재 지금 치폴레만 홀로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현재 치폴레는 0.3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어서 얌브렌즈 살펴보시면요. 네, 얌브렌즈는 소폭의 내림세 속에 서로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